자, 이제 이평선 갭 절반의 법칙 이거 다 섞어 볼게요. 아시아나항공 하나 가지고. 자, 아시아나항공은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절반 수준까지 이때 급격한 상승을 시작해서 절반 수준까지 낙폭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절반에 뭐가 있었죠? 이동평균선, 지지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절반의 법칙상 낙폭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절반을 지지하느냐 못하냐가 핵심이에요. 이 절반을 지지를 하게 되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최소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반등이 나오고요. 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 이제 전 급격한 낙폭이 시작됐던 초입부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게 절반의 법칙이고 제가 이거는 교육을 해드렸어요 많이. 그리고 그 이제 체스 책에도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자, 급격한 낙폭의 절반에서 이평선, 지지선을 딛고 반등에 성공해서 다시 고점. 또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지지 못했으니까 급격한 상승이 시작된 곳까지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듣는 뭐 엘리어트 파동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나항공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박스권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박스권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알아야겠죠. 박스권 매매는 또 책에 있어요. 깨알 홍보입니다. 일단은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는 이렇게 일정한 사각형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박스권 상단이 오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박스권 하단부가 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갭자리도 있네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시장이 평이하다는 기준 하에 이 친구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 갭자리를 메꿀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슈 같은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어렵나요? 어, 지금 제가 섞은 게 박스권하고 절반의 법칙하고 갭하고 이동평균선 4개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를 다 알면 이렇게 차트를 보면 그 4개가 이렇게 짬뽕이 돼서 딱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되게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게 차트를 아예 하나도 안 보고 들어간 거죠. 자, 박스권 상단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얘 같은 경우는 481선 통곡의 벽이에요. 241선도 잘 못 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라 그랬죠? 볼린저 밴드 상단은 곧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검은색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자, 그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 부근에 241 저항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 있고 481선 있어요. 여기에도 다 못 뚫죠. 결국 이 구간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는 건데 그냥 급등하니까 이럴 때 따라 산다고요.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서 사는 게 말이 안 되죠.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사는 게 돌파하는 매매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만 알아도 이렇게 절대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 안 해요. 오히려 추격 매수 한다라 그러면 시초부터 이럴 때 추격 매수 하겠죠. 오늘 거래량 좋은데 볼벤 상단까진 가겠다. 혹은 241선까지 가겠네. 이때 추격 매수하자. 그래서 이렇게 먹고 단타로 치고 나오든가 이렇게 먹고 나오든가 했겠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뭐냐면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이 종목 하나만 본 거죠.
이 종목을 한 개만 본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 한 개만 있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고 그때그때 이슈가 굉장히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부분에 막 트럼프 얘기도 하고 미증시 얘기했잖아요. 미증시가 빠졌어요. 근데 얘가 아무리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해도 걔는 절대 반등 못해요. 왜냐면 미증시가 빠지면 국내 증시도 박살 나거든요. 국내 증시가 박살 난다라는 건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투심이 다 죽어요. 그런데 얘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한들 지금 막 시장 빠지고 있어서 주식 사기 무서운데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되려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 구간 다 이탈하고 그냥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 이제 10월달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미증시 이 움직임에 따라서 반등 구간이었던 종목들 차트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상승 추세였던 얘들 다 머리 숙이게 만들고 그 상승폭 다 반납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할 거면 손절가를 잡든가 아니면은 갭자리 있는 종목 그냥 현금 비중 많이 안고 한 번에 몰빵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갭자리 있네. 그럼 나 이거 한 500만 원 사볼까? 근데 지금 시장이 좀 뭔가 무서워요. 그러면 일단은 100만 원만 사고 원래 내가 이거 500만 원 사기로 했으니까 빠질 때마다 한 3, 4% 빠질 때마다 50만 원씩 계속 사자. 이런 식으로 10번 나눠서 사든가.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겠죠. 물론 막 매일매일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은 나와요. 막 변동성 생기고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미끼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분봉이나 그 호가창을 보면서 그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가창을 보면 대충 얘가 저항 구간 뚫겠다 안 뚫겠다 이런 느낌이 좀 와요. 그리고 1분봉, 3분봉 보면 아 얘는 뚫 것 같은데 하고 호가창을 딱 봤더니 뭔가 대량 매수세 엄청나게 굵직한 매수세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 아 얘 이번에 저항 구간 뚫겠다 따라 들어가자 하면서 따라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 2% 떼고 나오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주 추격 매수, 급등주 단타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못해요. 핸드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주식창 띄워놓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급등하는 거 사놓고 더 가라 더 가라 기도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손절도 못해요. 이제 그렇게 투자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발 그 고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내가 고점 추격 매수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눈 탁 감고 좀 비중 조금이라도 줄여 놓으세요. 그게 안전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남은 물량 가지고 먹으면 돼요. 다 손절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현금이 없으면 일부라도 꼭 현금 들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뭐 시장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종목을 좀 짚어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내일 시장 빠지면 걔네들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한국항공우주도 위에 갭자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도 특성이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하죠.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을 가지고 단타 치겠다고 들어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호가창이 가벼워서 위아래 변동성 큰 애들 이런 거를 장기 투자로 들어간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단기에 적합한 종목, 장기에 적합한 종목, 뭐 스윙, 뭐 중장기에 적합한 종목, 뭐 이런 게 다 나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조금 하면서 주식을 하면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사놓고 빠져서 불안할 것 같으면 그건 손절하는 게 나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사놓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일정치로 쌓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뇌동매매를 합니다. 손실이 커지니까 구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꼴배기 싫으니까 막 추매를 해요. 진짜 짜증나네 이거. 그냥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그냥 막 추매를 하다가 뇌동매매 하다가 한 종목에 막 비중 50% 60% 들어갔는데 그 종목은 계속 땅굴 파고 있고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